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의 시장 시각 듣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12월 들어서는 이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인들은 매수이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연말 두고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흐름들인데 궁금합니다. 일단 뉴욕 증시부터 봐주시고 제가 질문한 것들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미국 시장은 그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뭐 그런 느낌이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타결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슈가 FOMC 회의가 있었는데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뭐 결과는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까라고 봤었는데 결국 현재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휴가 경기 부양의 합의와 또 FOMC에서 현재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상황, 물론 추가적으로 더 양적 완화를 하던가 이럴 거라고 믿었던 투자가들도 많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들이 시장에는 다 노출이 됐죠.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합니다. 물론 시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꼭 이것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이슈들이 시장에 반영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시장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인 바이든도 일부 해결된 걸로 좀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바이드노믹스가 뭐가인지 봐야 되겠죠. 뭐 지금 아시겠지만 그린 뉴딜처럼 시장의 친환경 이거 관련해서 뭐 시장이 방향성을 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의 정책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거라는 것은 거의 맞을 거다. 근데 그 정책이 언제쯤 나올지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 사이에는 일단 새로운 이슈가 별로 없는 상황. FOMC에서 뭔가 결과를 줘야 되는데 그 결과도 미진한 상황. 그러나 기대치는 일단 커졌다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추가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수그러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백신에 대한 이슈도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재료는 거의 다 소진이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나온다면 차기 대통령, 그러니까 차기 정권에 이끌어갈 사람의 시장에 대한 정책이 로드맵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 자, 그게 나와야만이 아마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거다라고 본다면 연말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장은 차트상으로 계속 저항대에 걸려 있어요. 더 가지를 못하는데 여기서 진짜 큰 시세가 나올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큰 시세가 나온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 될 거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사실 상승을 종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진행됐을 때 그를 추종자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거든요. 그들이 이제 새롭게 시장을 이끌어가려고 보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끌어가려면 위로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한번 내려갔다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이때쯤 바이든이 됐으면 딱 좋은데 이때는 트럼프였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새로운 경제팀이나 아니면 바이든을 추구하는 시장의 주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현재의 위치다. 그것만큼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그렇다면 시간 조절이든 가격 조정이든 충분한 어떤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바이든이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결국에서는 금리를 인상 쪽으로 갈 거다. 물론 FOMC가 뭐 1, 2년 정도 시간을 끌 수는 있겠지만 결국 기조는 금리 인상 기조일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 달러는 강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 마인드보다는 약간 위기 관리를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스닥도 주봉으로 보면 추세선 그대로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뭐 돌파됐다, 뭐 안 됐다, 뭐 이거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12월 한 달이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방향성을 결국은 주는 그러한 자리가 12월 달이 될 거다.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확실히 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출발점은 아마 다음 달에는 1월이 될 거다. 이제 이달도 거래 일수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시장이든
이런 모습이 12월 한 달 동안 있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고요. 다음 달에 방향성을 완벽하게 가져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시장에서 원달러가 1190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마 와서 1198원 정도 올라오면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아마 말씀드렸는데 아직 1198원까지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1098원이요. 죄송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1100원대 올라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이 재이탈하는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이탈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장을 보시면 그 삼성전자가 주도주였잖아요. 삼성전자의 주도주였는데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외인들은 요 근래 한 8거래일 동안요. 1000만 주, 2000만 주 정도, 근 2000만 주 매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쪽인데 지난 12월 8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도가 나가고 있어서 현재 상태로 보시면 거의 지난번 제가 제기했던 2000만 주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외국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샀냐면 정확하게 4천만 주 정도 샀어요. 그 4천만 주 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그 물량을 시장에 내보냈다. 그러면 들어온 돈 대비로는 금액이 덜 나갔지만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자들은 시장에서 이탈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 1100원대로 가는 거는 어쩌면 또다시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 그 돈 나간 돈은 결국 나가니까요.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환율에 대한 부작용이 시장에 좀 있을 수 있고요. 환율이 강세 쪽으로 가게 된다면, 약세 쪽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은 약간 흔들릴 수 있죠. 위험자산과 환율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반비례하는 모습은 결국 드러날 거다. 특히 삼성전자가 월봉상으로 세 번째 캔들 위에서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하이닉스는 여유가 좀 있고 삼성전자는 딱 찼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이닉스는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거기서 맞고 약간 밀리잖아요. 그래서 두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중심 종목인데 외국인들의 주도주였던 이 종목에서 외국인들이 이탈한다는 것은 결국 국내 시장에서 이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은 결국 환율을 약간 약세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기환을 하면 시장은 정말 2,800, 3,000, 4,000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다시 가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시장을 누르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스닥이 18년 내 최고치가 됐어요. 18년 최고치. 요거 사실 요 근래 외인들이 엄청난 힘을 썼거든요. 외인들이 주가를 막 누르면서도 코스닥을 좀 샀었어요. 어제는 약간 팔았지만 샀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그러면 거래소 대비로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사실 만만치 않은 국면에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코스닥 제가 월봉을 그려놨는데요. 이 월봉도 보시면 코스피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는 이 추세선에서 소폭 올라서 있어요. 그러니까 2740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언제든지 회귀할 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약간 공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 거고 코스피는 거기서 멈춰서 계속 아래 위로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코스피하고 키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우연찮게 어떤 글을 보다가 느낀 건데요. 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차트의 키높이가 같다라고 그랬더니 그 키높이가를 산술적 계산을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저점에서 미국은 6배가 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만큼 더 나야 한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차트는 그 이평선이나 캔들의 위치에서 고점과 고점 연결선이 그 시대에 같은가를 보는 거예요. 저점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미국과 우리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건데 코스닥은 지금 공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럼 코스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약간 돌파가 됐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스피가 약간 슈팅을 준 거고
코스닥은 여기서 지금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코스닥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이 약간 내릴 수 있다. 코스피는 약간 내릴 수 있다는 생각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부터 뭐가 문제가 되냐.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것이 뭐였죠? 코로나예요. 근데 백신이 나왔잖아요. 백신이 나왔다면 이제 주가의 종결도 코로나가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이 부분을 본다면 코로나가 시장의 방향성을 흔들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이슈에서도 사실은 외국인의 재이탈의 가장 키포인트가 코로나 확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주가를 끌어올릴 때 제약주, 그다음에 바이오주들이 사실은 선봉을 섰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다른 종목 주가를 끌어올릴 때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만약에 코로나가 우리나라 재확산이 더 심해진다면 결국 처음에 출발할 때 이 바이오주가 움직였던 제약 바이오주가 시장을 또 한 번 주름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 가지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장밋빛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뭐 지수 3,000 시대 내년에도 엄청나게 갈 거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갈 때 가더라도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740 안으로 회귀하는지 완전히 밟고 다음 달부터 양봉을 세워주는지 여기에 관전 포인트를 가지셔야지 벌써부터 그걸 대비해서 매매를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시각 들었습니다. 코스피는 20포인트 하락했으니까 0.7% 제법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상승인데 사실 뭐 대형주만 갈 때 좀 개인들이 소외됐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형주가 쉬는 동안에 코스닥이 좀 가주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오늘 이제 코스피 밀리는 게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형국인 것도 같아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시장 공감 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